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집을 구매를 한다는 것은 뭐 언제든지 그건 찬성이에요. 예. 그거는 찬성이지만 투자의 목적으로서 지금 들어간다? 와, 그거는. 오늘 책은 바로 비겁한 돈입니다. 자, 지금까지 비겁한 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인드, 네. 뭔가 좀 습관, 태도, 투자에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렇죠. 투자에 대한 집중적으로 뭐 이거에 투자라 이런 내용이 그쵸. 아니라 투자에 필요한 자세라든가 네. 투자의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은 이제 개그맨 항현이가 아니라 네. 투자자 그렇습니다. 항현이 저자님이 모셨기 때문에 아, 이런 말은 참 부끄럽네요. 투자자라고 하니까. 부동산으로 네. 어쨌든 가장 많은 여러 가지 자산 그렇죠. 중에서는 예, 예.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셨으니까 가장 많은 금액이 들어갔으니까. 네. 예, 예. 부동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저는 예측은 자신이 없습니다. 네네. 예, 예. 그래도 질문에 대한 답변만.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안에서만 그렇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투자를 많은 돈을 보셨으니까 네. 부동산 투자 주요 포인트 좀 뭔가 한번 짚어주신다면. 주요 포인트는 뭐 네. 어떤 투자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저점의 부분에서 네. 길목을 지켜서 네. 그 투자물을 구입한 후에 고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단 명료하죠. 근데 네. 지금은 사실 역사적 고점인데 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약간 조정을 보이느냐 그런 이제 연말에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만약 저라면 저는 지금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는 다른 비겁한 지점을 찾아야지. 다른 저점의 지점. 예, 다른 저점의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투자물, 예를 들어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뭐 재개발 빌라까지 올라버렸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한 템포 좀 쉬어 가보시는 것도, 그리고 나서 한 발짝 떨어져서 네. 멀리 바라보면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좀 지켜보고 네. 더 오른다면 그 다음은 또 조정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는 구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이 고점 근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단기간 내나 좀 몇 년 내에는 조정장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조정장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짧은 생각은. 예. 저 이런 예측 절대 안 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제가 집에서 혼자 하는 생각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앞으로 네. 좀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냥 저는 그냥 저의 생각을 그냥 그쵸. 단순하게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굳이 물어보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네. 제가 부동산 투자 전문가분들 어때요? 진짜 부자 전문가들이 또 약간 요즘 공급이 없으니까 네. 좀 많이 오를 것이라고 그 얘기를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어쨌든 정책적으로 쪼이려고 하지만 결국 어쨌든 공급이 안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지금 2025년까지 공급될 뭐 큰 게 없다. 이게 아무리 딴 걸 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근데 이슈가 좀 있잖아요, 사실 내년에. 네, 어떤?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으면 사실 그 정당 간에 네. 부동산의 정책은 사실 극과 극인데 네. 거기에서 어떻게 포지션에 위치를 할 거냐라는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대출도 좀 줄여놓고 있고 그럼 내년 3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변동이 있는 조정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이제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온지에 따라서 네.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 변화가 사실 극과 극이잖아요. 한 분은 완벽하게 지금 나 규제 풀겠다. 네네. 다 풀고 뭐 1,500% 용적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저기 부동산 종부세 폐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거래세를 뭐 좀 낮추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른 쪽은 1가구 1주택 아니면 뭐 엄청난 규제를 해놓겠다. 뭐 세금으로 환수하겠다. 네. 뭐 토지 공개념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3월까지는 아무래도 투자를 좀 유보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까요? 제 짧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자님도 많은 전문가분들 만나 뵐 일이 있을 테니까 네네. 그분들은 좀 2022년 대선 부동산 정책 예상에 관해서 좀 어떻게 보시던가요? 저번에 이상호 대표님이랑 만나서 네.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 그분은 굉장한 이제 상승론자죠. 상승을 또 잘 맞추신 분이죠, 사실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생일에 케이크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케이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번에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문가분이시고 실제 저희 투자에서도 많은 도움을 영상으로 주셨던 네. 이상호 대표님이 하셨는데 이상호 대표님은
뭐 다른 영상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뭐 다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죠? 엄청난 상승장이 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왜? 근데 그거는 뭐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예. 네. 저는 방금 전에 이제 엄청 가장 투자의 길라잡이인 것처럼 네. 얘기하셨는데 또 아니, 본인은 지금 아니 그 사람 뭐 하나님 아니잖아요. 뭐 신이야? 뭐 그거 다 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네. 그 이야기 결국에 투자라는 것은 남이 무슨 얘기라도 네. 결정은 제가 하는 그렇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뭐 아무나 전문가가 뭐 10번 맞췄다고 해서 사실 주식도 9번 맞췄다가 한 번 마지막 10번째 틀리면 깡통 찰 수 있는 게 주식이라는 투자물인데 네. 그런 거는 본인이 결정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듣죠. 그 이상호 대표님이랑 얘기를 좀 해봤어요. 많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뭐 상승장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저도 일각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가장 경제 기본은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은 그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없죠. 뭐 신도시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먼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또 이제 등촌 거기 이제는 등촌주공은 분양을 한다라고 내년 2월에 한다라고 그런 거 거기 엄청난 제일 큰 재건축 단지니까 또 거기에 뭐 공급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주변은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될 것이다라는 그 예측을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이 뭐 맹신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도 맹신하지 마세요. 100%는 없습니다, 세상에. 참고용으로만. 참고용으로 그 얘기를 다 듣고 내가 결정을 내서 내가 투자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화 대표님은 내년에도 큰 상승이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고 네.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보면?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반반. 솔직히. 왜냐면 저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귀찮다라고 할 정도로 여쭤봐요.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즘 확실히 그 중개소,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네. 좀, 예전보다 찾는 분들은 좀 적어지셨고, 전세 가격이 좀 이전 급등할 때보다 약간 좀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좀 이번 상승장이 좀 이상했던 게 전세가도 급등하고 아파트 가격도 급등했단 말이에요. 사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 전세가는 떨어지기 마련이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가는 오르기 마련인데 같이 급등해 버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는 거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뭐 저는 이건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때문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전세가가 약간은 좀 내려오는 추세고 안정세를 찾는 부분이고 아파트 가격이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예측은 좀 힘들지만 네. 많은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잘 조합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네. 결정을 내가 잘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드릴 말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배워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도 사실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죠. 예. 저자님 생각하실 때 가장 우리 단에서 잘하신 전문가는 아까 말씀하신 이상호 대표님의 생각. 이상호 대표님인 거죠. 어. 예. 왜냐면 다 맞았잖아요, 지금까지. 예. 다 맞아서 틀릴 가능성도 높다. 야, 치고 빠지는 예. 건가요? 근데 여기서 다른 분 같이 뭐 이름은 말씀드릴 거 없지만 뭐 어쨌든 그분 이름을 했죠. 그분 다 틀렸거든요. 네. 그분이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는 것도 저는 유튜브나 이런 거 너무 네. 맹신하는 것도 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그렇죠. 내가 시장 조사해서 내가 임장 다녀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의 미래를 맡기지 마세요. 네. 그럼 뭐 형은 뭐 좀 본인만의 부동산 투자 시나리오 좀 있을까요? 저만의 네. 저만의 시나리오는 약간 네. 그 뭐 많은 주기들 사이클들을 얘기하시지만 1가구 1주택은 무조건이다. 이건 오르든 말든. 네, 이거는 1가구 1주택은 나라에서 주는 유일한 혜택이에요. 부동산에 있어서. 근데 그게 저점일 때 사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사실 그럴 여건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분양을 받으면 최고의 최고죠. 로또죠. 사실 그렇죠. 막 그렇게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럴 상황이 안 된다면 네. 일단 1가구 1주택은 어차피 몇 안 되는 재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용하면서 부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재화 중에 하나입니다. 롤렉스 시계나 샤넬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차고 다니고 메고 다니지만 이 가격이 오르는. 집이라는 거 내가 거기 살면서 그 입지나 이런 걸 따져서 그 가격은 상승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는 거. 삼성전자 지금 사야 돼요? 아니 뭐, 아파트 지금 사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1가구 1주택을 선택을 하신다면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사실.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죠, 그분들은. 왜냐? 주변에 은근히 아파트로 돈 벌었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거 왜 그쵸. 그런지 아시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비겁한 지점에 길목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쉽게 팔 수 있는 재화가 재화가 아니니까. 이거는 한번 앉으면은 4, 5년은 기본에 가져가야 되고 쉽게 거래되고 막 세금, 뭐 양도소득세부터 해서. 그리고 부동산이 다시 떨어지면 버티잖아요. 안고.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후 반영되잖아요. 주식이 IMF급, 뭐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급이 와도 부동산은 압구정동 아파트가 마이너스 20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서브프라임 모기 지론 아예 영향이 뭐 거의 없었고 그냥 조종장이요. 그 부동산은 그렇다면은 우상향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뭐 조정이 있겠지만 네. 한 집을 비과세 받으시면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받으시면서 네.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행동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죠. 부동산은 그러면 사실 오피스텔, 뭐 아파트, 빌라, 뭐 상가주택, 지상, 꼬마 빌딩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좀 관심이 가는 쪽은 혹시 어디 쪽이세요? 아 지금 관심이 없어요. 아 이쪽은 다 너무 부동산에 이제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꼬마 빌딩도 계속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강남 쪽이나 용산 쪽이나 뭐 이런 쪽에 그 홍대 쪽이나 이런 데 꼬마 빌딩들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그게 40억에서 60억 하던 게 다 네. 100억대로 올라갔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법인 쪽은 대출이 엄청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개인의 대출은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돈이 또 이쪽으로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투자물에 지금 이 고점에 들어간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오르겠죠. 네. 땅의 재화는 뭐 땅의 가치는 뭐 불변이니까 다시 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 와,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가 다 20억까지 갔잖아요. 지금. 네네.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쉽게 들어가진 못하겠지만 네. 1주택자가 오래 장기 보유하고 10년 이상 가지고 있을 마음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집을 구매를 한다는 것은 뭐 언제든지 그건 찬성입니다. 예, 예. 그거는 찬성이지만 투자의 목적으로서 지금 들어간다? 와, 이거는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파티 끝나고 술값 계산해주고 거기 갔더니 술 취한 놈이 누워있고 막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거주에 10년 이상이라는 거는 어쨌든 결국에는 뭐 조정은 있더라도 우상향은 하니까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신 것 같네요. 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사실 사기꾼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부동산 투자가요? 네. 아, 땅이나 이런 쪽이요? 네, 그런 쪽으로 사기를 좀 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항인이 저자님 같은 경우는 잘 안 당할 것 같은 아, 절대 안 당합니다. 간성이긴 한데 아, 안 당하는 방법. 네, 의심이 많아요. 사실 지금도 좀 의심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요? 예? 뭐가? 아, 이 사람이 진심일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좀 나 놀리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기본적인 거는 갖고 들어갑니다. 항상. 뭐야, 이거 분위기가 뭐. 좀 방에 누구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CCTV 돌리고 카메라 돌고 네. 있습니다. CCTV를 왜 돌려? 카메라 있는데. 아니, 그 있잖아요. 카메라 꺼놨는데 어디 좀 녹음기 켜놓은 거. 아, 뭐 이런 의심들 있잖아요. 아, 특히 또 연예인이니까. 네. 아니, 그 연예인 때문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래요. 아, 원래. 투자에서도 의심이 너무 많아요. 네네. 다 한번 보고 하는데 네.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연예인들한테 사업하자는 제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도 뭐 들어왔었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조사하면 다 나와 범죄 재구성할 때 그때 막 치킨 붐이 일어나가지고 네네. 다들 막 치킨 뭐 광고 찍고 뭐 법인을 만들어서 뭐 대표에 앉아서 뭐 하는데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지분을 30% 주고 혹하죠. 뭐 혹하면 뭐 이게 한 달에 뭐 매출이 3천인데 거기서 뭐 30%면 뭐 1,000만 원씩 주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겠는데 웃으면서 끝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름이 뭔데요? 이 회사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조사하면 당나와라고 그래가지고 갑시다. 가세요. 하고 우리가 끝냈는데 네. 거의 사기치는 부분이 유행어를 뭐 이렇게 가지고 한다거나 네. 이런 일도 많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러주는 것도 많고 네. 그렇게 되면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일들이 그쵸, 되게 그쵸. 많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기를 치는 이유는 네. 1억을 꿔줘요. 누구한테 1억을 꿔서 야, 나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을게. 그것도 10%예요. 1년이면 거의. 그렇죠. 거의 뭐 그냥 좀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10%예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맞잖아요. 아, 어느 정도? 뭐 100만 원, 뭐 1억 꿔줘서 100만 원 갚으면 어느 정도는. 저는 납득 안 가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럴 거면 은행에서 빌리는 게 더 싸잖아. 그러니까 은행에서 못 빌리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렇게 준다고 하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못 빌리는 상황인데. 사실 그 뜻 자체가 그렇죠. 못 갚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미 대출을 여기까지 받았다는 거죠. 네. 목표까지. 근데 이 금융권까지 갔다 온 거니까. 거죠. 근데 저도 거기서도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 거 주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줄게. 아, 라고 하는 거에서 사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게 말이 이렇게 해서 이러겠지만 굉장히 그럴싸한 말로 고수익을 제시하고 사업성에 있어서 1억을 놓으면은 이런 부분이 이런 아이템이고 근데 이걸 정확하게 기획서 같은 걸로 막 이런 걸 정리가 돼가지고 설명을 해서 프리젠테이션하고 PPT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혹해요. 네. 오,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내가 여기다 돈을 좀 넣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월 이자 10%가 넘는 거는 무조건 다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사기죠. 99%. 네, 무조건 사기입니다. 근데 이걸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쵸. 저희 개그맨 동료분들 중에서도 네. 계셨고. 그러니까 거의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아, 그렇죠. 저도 만약에 그걸 누가 해주는 분 있으면 네. 제 전자산 다 드리겠어요. 네. 왜냐면 매달 그러면 그렇죠. 1년에 자산이 2배로 불어나는 거잖아요, 거의. 아니 그렇게 되면 자기 가족들한테 하면 되지. 내 좋은 분들에서 혼자 그렇게 벌면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말도 안 돼요. 뭐 담보 잡아줄게 해서 뭐 등기부 등본 가서 떼보면 뭐 3순위에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요즘 젊은 분들도 빌라로 좀 안타깝게도 좀 사기당하는 그쵸, 분들도 그쵸. 굉장히 좀 있죠. 굉장히 많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 사기에 대한 부분을 너무 관대하진 않나. 뭐 이런 왜 이런 인간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긴 합니다. 사실. 지금 그런 걸 좀 안 당하려면 네. 상식성 이상을 넘어서는 제한이 온다면 일단 무조건. 의심부터 무조건 네. 하자.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지? 음. 라고 하면은 일단 의심부터 하고 네. 예, 예. 이 집이 왜 이렇게 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세가 전세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가서 뛰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증법과 뭐 하다못해 젊은 친구들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경제교육이 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안 돼 그러다 있죠. 보니까 뭐 확정일자 받는 뭐 이런 것도 확정일자가 뭐예요라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남한테 그런 그쵸. 안타까운 일을 마음고생을 안 하는 네.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좀 이런 걸 좀 많이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그런 사람을 너무 증오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지 않는 자들을 네. 제가 개인주의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다 떠잡으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에 저도 많이 놀랬고 네. 이런 분들을 안 만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공부를 했고 막 스스로 막 적어가면서 네. 막 법인을 어떻게 만들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하면 진짜 막 조사를 하고 뭐 요즘에는 뭐 엔젤 투자 관련해서도 네. 그다음에 뭐 코인 관련해서도 어디 상장사인데 황혜 씨 들어오시면은 이거 지금 업비트에 지금 뭐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나는지 아시죠? 해서 몇 조 막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거래소를 만들 건데 막 이런 사기들도 엄청 많고 예. 알아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안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저는 좀 방송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또 책에 보니까 뭐 좀 선천적으로 좀 게으르시다고. 게으릅니다. 네. 예. 게으른데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좀 뭐 천재라는 표현도 하고 하는데 네. 실제로 저자님 같은 경우는 좀 게으른 편인데 어떻게 좀 투자로 성공했던 거죠? 게으르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나에게 똑같이 제공된 분야가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거 개그맨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면 이 두 명의 개그맨이 있는데 한 명은 한 명은 좀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저죠. 예, 저의 얘기고 또 나머지 한 명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사람들 인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새벽 2시에 잠들었는데 한 명은 일찍 일어나요. 한 명은 일찍 일어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니까 내일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합니다. 네. 자기는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샤워를 하죠.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밥을 먹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정리하고 네. 근데 막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런 고민이 들 거예요. 빨리 네. 회의해야지라고 해서 12시부터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해요. 네. 또 한 명의 개그맨이 있다고 보죠. 새벽 2시에 똑같이 잤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넷플릭스 보다가 막 편하게 하고 있다가 계속 자요. 내일 양껏 자야지 하고 타서 눈을 떴어요, 바로. 근데 12시예요. 12시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게으른 겁니까? 후자야. 후자가 게으르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누가 시간을 더 잘 쓴 겁니까? 시간의 효용성은? 시간은 과연 둘 중에 누가 보람차게 보냈을까요? 전자 아닌가요? 전자입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면 전자는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겠다는. 근데 계속 좀 미뤄왔던 거죠. 네. 근데 후자는 이게 일단 아이디어 회의라는 거를 1위로 생각을 안 하고 이 전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간의 집중도를 굉장히 좀 높였다는 이야기죠. 그냥 이러자마자 아이디어 회의를 1위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디어 회의를 한다면 그 전 시간에 피로하게 있었던 그러니까 일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 전 시간을 다른 일로 시간을 보냈던 친구와 네. 이 친구랑 아이디어 회의는 시간 똑같잖아요, 사실.
그럼 시간을 더 잘 보내는 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분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으르다는 개념이 저는 여기서 좀 잘못됐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고 네. 능률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시간이 아이디어가 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개그 아이디어를 하는데 누군가 봤을 때 아, 저 친구는 계속 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아이디어를 하는구나 라고 해놓고 가는데 한 명은 계속 안 보여. 근데 한 명은 안 보이는데 이 친구는 밖에 나가 있을 때 오히려 머리가 트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시간에 각자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르죠. 이 친구만 성실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없어지는 친구는 성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후자 지금 얘기했던 이 친구는 일에 있어서는 이걸 일처럼 즐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 계속 전 꿈이 침대예요. 침대? 네. 누워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 그냥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은 무조건 집에서 만화책 보면서 라면을 먹어야 되고 네. 라면 끓이는 것도 귀찮아서 컵라면 먹거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할 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루에 8시간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결국 저는 그 시간을 비축을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게으르다고 했던 그 시간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시간의 효용성 측면에서 네. 쉰다라는 개념으로 충분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공부 오래 하는 친구가 그 일의 효용성이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분한 휴식이 몰입을 만들어준다, 그럼요. 뭐 그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해서 부지런하다고 무조건 평가하는 거. 바로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다면 이 친구 대단한 친구겠죠. 하지만 내가 자고 싶을 때까지 충분히 자서 같이 아이디어를 했던 시간은 12시라고 해서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네.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후자가 게으르지만 시간적인 효율을 훨씬 높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비축했다. 에너지를 비축한 시간이 된다라는 시대로 바뀌었다. 네. 시간을 얼마나 잘 쓰고 효율 있게 개인에 맞게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에너지를 거기에 더 쓸 수 있느냐가 네. 더 중요한 시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이제. 이제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거 자기한테 또 맞는 방식이 또 다를 테니까 그럼요. 이게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게 네. 전 그 작가분이 입장을 빙의를 한번 해보고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통 이제 뭐 관리자나 아니면 담당자분들은 그래. 보통 내 눈앞에서 뭔가 그걸 그러니까요. 보이는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두 번째는 저자님 같은 경우는 그게 맞는 분일 수 있는데 저자님과 함께 또 하는 분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럼 그거랑 같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게 맞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을 마음껏 잘 쓰는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그러니까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시간을 갖고 쉬면서 찾아보자 이거죠. 찾아보자. 예,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가. 네. 저는 그래서 게으릅니다. 그 주식창을 오래 못 봐요. 네. 저는 좀 이렇게 묻어놓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장기 투자.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짧게 생각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서 뭔가 하면은 거의 저희 투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길게 생각하고 나서 한 번에 투자를 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맞는 투자의 이 개념을 찾아 나가는 거죠. 개그맨 분들이 결혼 잘한다라는 썰들이 굉장히 아, 그래요? 있잖아요. 우리 일반인들 TV에서 좀 많이 봤었는데 네. 실제로 어느 정도 통용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에 실제로 이제 특히 개그맨 분들이 미녀분들이 결혼하시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 여성분들이 또 개그맨의 어떤 부분들이 참 매력 포인트로 느끼는 거예요. 그 주변 보면은 친구들이 일단 되게 조용한 친구들도 있고 되게 활발한 친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목적 의식이 생기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웃깁니다. 개그맨 분들이 목적 의식이 생기면 누군가를 내 여자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목적 의식이 생기면은 막 진짜 그때부터 비방용 개그 콘서트가 시작이 되고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냥 매력들이 있죠. 네, 왜냐면 1년에 전국에서 제일 웃기다는 사람들 10명씩 뽑아놓은 그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그 10명도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또 한두 명이 이름을 알리고 그 한두 명이 또 모여서 MC가 되고 그 MC들 모여서 한 명이 대상을 받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매력이 있고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센스가 아니라 그냥 판을 읽는 순간에 눈치 뭐 이런 뭐 애드립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뭘 원하는구나 뭘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 거 뭐 예의 있게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그맨들의 센스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토대로 실제로 좀 개그맨 분 남성 개그맨이라면 결혼도 좀 잘하는 부분들이 있다. 많이들 잘하셨죠. 예.
뭐 다들 좋은 분 만나서 다 잘 사는 거. 뭐 개그맨 커플끼리 이혼한 커플이 없잖아요. 일단 그쵸,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상당히 궁금한 게 이 남자분들은 당연히 지금 공감하실 텐데 네. 그 우리가 20대 때 뭐 30대 초중반에 뭐 소개팅 미팅 같은 거 나가면 네. 한참 웃기고 이런 사람들은 네. 상대방 여성분의 선택을 별로 안 해주고 아 맞아요. 거기서는 본인이 좀 조용하게 조금 이렇게 딱 있었던 뭐 키 크고 잘생긴 잘생기신 애들이 분들, 결국 네. 다 자기가 뭐 표를 많이 받아가는데 네. 요것과 요 현상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같은 이야기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네.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하다고 느낀 거는 네. 여자들이, 그러니까 네네. 남자들이 여자를 보는 눈은 거의 똑같아요. 아 맞아. 네가 이쁘다고 생각하면 나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쟤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쟤도 이쁘다고 다 생각하는데 똑같아. 근데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기준이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 자리가 와닿는다.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떤 거에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맞는 말 같아. 예. 아 지금 여태까지 경제 얘기 다 빼고. 제일 맞는 말 같아. 아니 저 연애에 대한 거를 삶이 네.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던지고 재밌게 하다 보면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호감을 갖는 분들을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보니까 가만히 외모로 승부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네네. 그건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네. 꼭 과감하게 버리고 음. 우리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호감을 갖게 할지 또 어떻게 매력을 발산할지에 대해서 네. 고민하면 너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랑도 연관이 되잖아요. 네. 그 다른 내가 손댈 수 없는 그 우리의 영역, 하락장에서 온 보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는 상승장의 초입을 길목을 지키고 이게 우리의. 그리고 우리 회사 다녀야 되고 우리는 뭐 가정 죽일 수도 있고 애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죠. 예. 어쨌든 이 개그맨 분들, 뭐 연예인 분들이 그 일시적으로 이제 인기가 확 올라왔을 때 늘 돈을 잘 버시는 거 아니야. 그때만큼은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네. 것들이 확 치고 올라가잖아요. CF를 찍기도 그렇죠. 하면.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영원해지지 않잖아요. 아, 너무 슬프죠. 사실. 예. 네. 근데 이 탑 뭐 연예인 탑 개그맨 분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지금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이- 좀 자산 상황들이 대체로 뭐 다 좋게 보시는지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나요? 좀 아니면 좀 쪼그라드시는?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뭐 실명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 네,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채널 중에 이제 근황을 찾아서 가는 그런 채널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거 보면 좀 마음도 아프고 그러긴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곳은 0.1%의 사람이 99.9%의 일을 몰아서 하는 곳이에요. 네. 개그에서 있어서는 개그의 유통기한은 보통 6개월 정도로 칩니다. 코너 하나가 뜨면은 네. 6개월 정도의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는 네. 정관 예우 같은 거 없어요. 네. 그 다음은 더 웃긴 걸 갖고 나오던가 맞아. 아니면은 이 시장에서 사라져야 되는 이런 구조가요.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좀 꽤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탈락된 친구들 너무 많이 봤어요. 개그가 다른 영역보다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심해요. 뭐 연예인 그 배우라든가 경쟁도 너무 뭐 세고. 다른 쪽은 아니 이렇게까지는- 거기도 센데 네. 거기는 이제 보여지는 판이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사실 영화 오디션이나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개그 콘서트라는 건 전 국민이 보는 그렇죠, 그렇죠. 예, 시청률이 항상 20%가 넘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저 사람 없어졌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장르나 다 똑같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재능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1년에 공채 시험으로 10명을 뽑는데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전국에서 진짜 난다 긴다 진짜 웃기다 진짜 뭐 제일 아우도 웃긴 최고다 뭐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9명은 탈락을 한단 말입니다. 그 1년 안에. 그 1년 동안. 네. 그리고 9명 8명에서 9명이 탈락하고 그 한두 명이 또 모여요. 이렇게 그 이름이나 얼굴을 좀 알렸던 사람이 또 이렇게 모여요. 한 10년 모이겠죠. 이렇게 모으면 그 중에서 한두 명만 MC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또 지나가 이렇게 또 모여요. 이게 또 그 중에서 한두 명만 이렇게 모여서 그 중에 한 명만 대상을 받고 이런 구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밖으로 쫓겨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투자에 있어서도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팔랑귀라고 하죠. 네네. 보통 그런 친구 너무 많고 사기당하는 친구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사업 시작했다가 네. 이제 접은 친구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자본주의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예. 근로소득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센 곳이 좀 개그맨일 수도 있겠네요. 개그맨뿐만 아니라 저는 이 직장을 다니고 계신 네.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월급을 받고 이러니까 어디 저도 왜 출연을 저희는 사실 일용직이거든요. 일용직이었죠. 왜냐면 회당 거기다 출연을 못하면 출연료가 안 나오니까. 내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서 월급을 받거나 이런 출연을 받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슬프지만 언젠가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항상 벽에 부딪히면서 그쵸. 산다는 게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기간도 더 짧고 그렇게 재능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거라고 인정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 외곽 쪽으로 자꾸 벗어나고 뭐 대기업도 그렇잖아요. 호울 좋게 뭐 임원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계약직으로 돌린 다음에 결국에는 몇 년 지나서 또 그냥 자연스럽게 아웃시켜버리고 막 그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투자를 반드시 해야 자본주의에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이 책을 그래서 개그맨 동료분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한때 인기를 얻으면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폭발력 있게 네.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걸 지금 당장 이제 인기를 얻었다고 네. 저같이 그때 당시에 팡팡 쓰지 말고. 만족해서 외제차 타고 그런 것보다도 본인의 소비가 어떤 패턴인지 그 본인은 어떤 투자에 적합한지를 네. 뭐 지금 당장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지만 쉬면서 본인에 맞는 투자 성향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풀리다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 개그맨 후배님들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네. 김작가 TV에 데리고 나와서 괜찮네요. 경제 교육을 해보는 것도 뭐 컨텐츠로 생각해 보시길. 그럼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네. 그 정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을 가지 않고 뭔가 투자 전문가가 되겠다고 한다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과거에 개그맨 이런 거 하셨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자산을 크게 불리는 거는 지금의 투자 쪽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시드머니가 되긴 했지만. 그럼요. 네. 네.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 시드머니가 없으면 투자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고등학교 때 뭘로 투자할 건데? 뭐 알바해서 그걸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환영입니다. 네. 그런 경제 교육을 한다면 저는 그런 거 환영이고 결국 유태인 이제 경제 교육이죠. 네. 뭐 생일 선물로 거기는 이제 뭐 1,000만 원 정도에 뭐 모아서 돈을 이렇게 선물해서 그걸로 이제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을 좀 해보는 뭐 투자를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저희 아이들에게 2,000만 원을 징여했어요. 징여해서 S&P 5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스파이에 들어가 있어요. 스파이, 예. SPY. 스파이에 들어갔어요. 이제 거기는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애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근데 우상향하겠죠. 결국 연평균 13.5%의 수익률이 나는 부분이 S&P 500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세금도 안 나오는 부분이고 증여를 했던 2,000만 원까지 증여가 되는군요. 이런 게 경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학비는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미리 선점을 해서. 네. 예. 그렇다 보면은 아이에게도 이런 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돈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불려나간 과정을 겪어서 네가 대학교 등록금 지금 이걸로 다니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저도 그러면 투자를 할 겁니다. 라고 해서 투자를 뭐 근데 메인으로 하지 말고 세상에는 정말 좋은 직업이 많고 정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경험을 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투자가 돼야지 네. 투자를 중학교 때부터 올인하겠다 그러면 얘는 이거 넣고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천천히 뭘 잘하는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36개월이지만 네. 저는 그런 아내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투자 소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자기가 뭘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이에 네. 반대편에 있는 근로소득도 중요하니까 근로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일반적인 정규 교육이라든가 대학 과정도 좀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할아버지 때 농업사회였잖아요. 네. 농업사회 때 농사를 많이 짓기 위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셨죠. 네. 근데 할아버지 때는 아버지 때의 그런 생활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대학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래서 일손을 돕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아버지의 탈출구는 공부였어요. 네. 공부를 해서 서울로 대학 가면 이곳을 탈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공부를 해서 의사와 변호사가 되기를 강요합니다. 너 공부 못하니까 법학과라고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해라고 얘기를 하죠. 강요를 하죠. 계속. 지금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권유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사실 지금 변호사랑 의사랑 네네. 변호사 300만 시대, 의사도 2만 명씩 되고 지금 어느 순간부터 변호사분들이랑 의사분들이랑 방송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홍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도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안전한 직업군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근데 아버지 때는 근데 그게 맞았죠. 그렇죠. 할아버지 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럼 우리 때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 때도 지금처럼 경제에 무조건 투자를 해라고 강요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그때 당시에 또 분명히 변하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맞게 교육을. 융통성 있게 예,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서울대 연구대에 가야지만 성공하는 줄 알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세상의 성공 방정식이 좀 많이 달라졌죠. 다 달라졌죠. 근데 문제는 기성세대이신 분은 그 성공 방정식에서 살아남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성공 맞아요. 방정식을 경험해보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못했으니까. 때문에 예,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의 그 온도차는 맞아요. 갭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이제 연예인, 뭐 개그맨 항연이, 네.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보면 뭐 투자자 항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게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낫다고 보세요? 김 작가님,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나이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대 때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예. 꿈을 뭔가 이뤘고, 예, 가지고 20대 초반이었고. 네네. 24살에 개그맨이 돼서 내가 하는 말들을 국민들이 따라해주고 시청자분들이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엄청난 거죠. 막 앞에서 선물 주시고 막 네. 팬클럽이 생기고 막 와. 네, 뭐 이런 상황들을 겪는다는 것은 네.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한두 번이 뭡니까? 한 번도 못 겪고 네, 끝날 수도 그쵸, 있다라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드는데 그때는 그게 너무 행복한 인생이었고 저는 그거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그런 플랫폼이 20년 동안 사랑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우리 기억 속에 유머 1번지 있잖아요. 네. 기억 속에 굉장히 오래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아. 그거 6년 만에 막을 내린. 근데 개그 콘서트 20년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개그 콘서트가 끝날 때 나오는 그 기타 소리는 아 내일 월요일이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네. 그것을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죠. 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었던 거고 그걸 지나서 이제 오늘이 왔잖아요. 저는 이제 정상으로 왔다라고 봐요. 이제 정상적인 나의 모습이 이것인데 내가 잠깐 저곳에 운이 좋아서 같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고 지금으로서 너무 행복하죠. 왜냐면 40대인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돈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네. 은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음. 예. 지금 아내랑 계속 상의 중인데 뭐 다른 지역으로 갈지 뭐 제주도로 갈지 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또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이 지금 저 순간밖에 없잖아요. 네. 저 순간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 그 개국 콘서트를 할 때처럼 그걸 또 하고 있다. 네. 밤새도록 아이디어 일을 하고 안 웃으면 괴로워하고 술로 달래고 그럼 아이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또 우울한 일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나이 때에 맞는 행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것은 지금에 맞는 행복이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죠. 20대 때도 너무 행복했고.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저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제가 느낀 것만 정확하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 네.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있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기준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달라져요. 거죠. 완전 달라집니다. 그 시대에 맞게 네. 뭐 이제 또 50대에 접어들면 또 50대에 많은 행복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행복들을 그쵸. 네, 즐기면서 그때의 많은 행복들을 즐기면서 살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좀 네. 젊은 시로 돌아간다면 다시 개그맨부터 똑같이 시작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 투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걸 그때 몰랐잖아요, 사실을. 역시 명예 MC시네. 그러면 돌아가시면 그냥 투자자로 네. 사실 뭐 돈만으로만 바라본다면 후자가 정답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또 선택은 인생 선택은 되게 주관적인 거니까. 그렇죠. 이 생각을 제가 얼마 전에 했었어요. 네. 2008년도 연예대상에서 나는 왜 상을 받았을까? 2008년도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지 말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내가 직면했었다면 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네. 그럼 막 그런 고민했어요. 나는 그때 왜 못했지? 그러니까 저도 혼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그래서 순간 바로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생각이다. 내가 과거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라면을 생각하는 것만큼 네. 바보 같은 생각은 없다. 네. 당신이 바보란 얘기예요. 지금에 만족해야죠. 네, 저는 다시 돌아가라면 네. 다시 그때만의 행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면서 그 다른 지점이라는 것이 생겼을 거라는 또 그 고민을 했었을 거고 네. 또 지금의 상황을 찾았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부동산의 상승기가 없었다라고 쳐도 네. 저는 투자를 하면서 그 다음 주쯤은 또 찾았을 겁니다. 음. 예.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가 없었다고 쳐도 그리고 다음에 뭐가 뭐 경제 위기가 뭐 어떤 상황이고 뭐 돌아가는 상황이 있어도 그 지점은 네. 뭐 나이에 상관없이 또 찾을 거고 또 찾아낼 거고 길목을 지키고 앉아 있을 거고 기회가 왔다 싶으면은 저는 무조건 투자를 할 겁니다. 예. 그 비건판 돈을 이제 편승하기 위해 힘을 그렇죠. 가지면서 예. 휴식을 하고 또 그 휴식은 단순 휴식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쉼은 공부라는 의미,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위한 공부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시청자분들도 음. 분명히 덕분에 웃었던 순간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 그럼요.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1등 그 대상의 그 영예를 받으신 거니까. 음. 정확하게는 예. 2008년 KBS 연예대상 아, 그렇죠, 그렇죠. 코미디부 남자 우수상인데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그맨이 아닌 투자자로 오셨으니까 네. 이제 웃음이 아닌 좀 다른 또 무언가를 주고 가신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도 웃음의 한 장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유재석 선배님한테도 감명받았던 게 네. 유재석 선배님 백상예술대상에 나오셔서 상을 받으실 때 수상소감이 저를 뭐 MC로 아시고 저를 뭐 연기자로 아시는 분들 많은데 어린 친구들 많은데 사실 저는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감동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본인의 본질을 잊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기서 더 배워서 드는 생각이지만 책을 냈지만 이 책의 본질은 여러분들의 웃음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웃음이 정말 폭소도 웃음일 수가 있고 감동의 웃음도 웃음일 수가 있고 즐거움, 네. 내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난 뒤에 웃을 수 있는 그 웃음도 웃음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네. 여러분들의 웃음이 됐으면 좋겠다. 예.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네.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제가 이 질문지 없는 질문 드렸는데 라이브에 강하시네. 아, 준비했던 멘트고요. 요 멘트를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 이건 제가 칼럼으로 썼었어요. 유재석 선배님 상 받으실 때 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네, 재석 선배님 이 본질을 사람의 본질을 잊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질문에 네. 없는 거 하셔도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네. 또 이 항현이님은 개그맨을 아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분들한테 근황 인사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아유 이렇게 또 개그맨으로서 인사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저자로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 뭐 저는 이런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서 사실 목표가 하나 있다면 정말 돈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방송국에도 결국은 돈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정말 신랄한 풍자 코미디를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본질을 잃지 않을 테니까 저의 본질의 이 진정성도 좀 믿어주시고 앞으로 투자자로서의 제가 또 알고 있는 이런 정보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넓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항현이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